안녕하십니까, 예민수 앵커입니다. 오늘 주제는 워렌 버핏의 세계의 화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워렌 버핏이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투자의 종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의 대상이라고 하면 다양하죠.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주식, 부동산, 채권도 하실 거고요. 그 밖에 뭐가 있을까요? 금 같은 경우 또 거래를 하죠. 그 밖에 또 달러 같은 것도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의 상품이고요. 그 밖에 기관 투자가들은 상품 거래 많이 하죠. 커피 혹은 구리, 면화 이런 상품들 많이 하고요. 외환 상품도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을 거래합니다. 그 밖에 흔하진 않지만 미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것도 투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옥션 같은 데서 미술 경매하게 되면 또 미술품을 정말 좋아서 관람하기 위해서, 소장하기 위해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 투자의 목적으로 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합니다. 주식과 채권, 주식, 부동산 이 정도를 어떨 때는 좁은 의미로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대체 자산, 주식과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대체 투자, 대체 자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투자의 대상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투자의 대상을 다음 세 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투자의 유형, 투자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자가 보장되는 것은 은행 예금이죠. 적금도 보장이 될 거고요. MMF, 머니마켓 펀드 이런 것들도 원금 보장이 일정 부분 되면서 이자가 보장되죠. 그 밖에 채권 같은 경우도 워렌 버핏은 포함했습니다. 채권도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이죠. 만기까지 그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나 안전한 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안정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일정 금액의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자가 보장되는 은행 예금이나 혹은 이런 상품들을 수익률은 낮지만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렌 버핏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고 버핏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무슨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까요?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런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원금을 되찾기 어려운 위험이 아닙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결국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투자자들에게는, 버핏과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큰 위험이라는 겁니다. 구매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예금에 1,000만 원을 넣어놨다고 해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1,000만 원이 1년 후, 5년 후가 되면 7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어치의 돈값밖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버핏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버크셔의 경영을 맡을 때 1달러의 가치가, 이 얘기를 할 당시에 2020년이죠. 한 몇 년 전 될 텐데, 달러의 가치가 무려 86%나 하락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잡으면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한 게 한 60 몇 년 될걸요. 한 50년 잡으면, 50년이라는 긴 시간이긴 하지만 달러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86%가 남은 게 아니라 86%가 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달러가 지금은 얼마예요? 14센트의 값어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고 몇 퍼센트 이자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자 받아서 나는 행복하다, 안전하다, 이것은 안전한 투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은 투자의 대상 가운데, 세계의 화살 가운데 이런 곳에다가 화살을 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리석은 투자라는 겁니다. 이자가 보장되지만 사실은 물가 상승을 기껏해야 채권 투자 같은 경우 따라가거나 은행 예금 같은 거 넣어놓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투자라는 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아무런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 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을 얘기를 하는데요. 금 투자는 꽤 사실은 투자의 매력이 있죠. 불안한 시기가 되면 소위 안전자산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금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반짝반짝이는 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버핏은 금에는 중대한 결함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가치로서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금이 반지를 만들거나 귀금속을 만들거나 일부 산업용으로 쓰이는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되긴 하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소위 이제 사용처가 광범위한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제목에 보시면 아무런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 자산이다. 금 1온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1년이 지난다고 해서 금 1온스가 1.1온스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10년이 돼도 1온스는 1온스이고 100년이 돼도 1온스는 1온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이 뭔가를 알을 낳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산 오직 가격이 올라야만 이익을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열광했던 튤립도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자산 자체가 뭘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효용을 주거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대하는 행위, 이거를 투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그래서 금도 사실 꽤 좋은 투자이긴 합니다. 쌀 때 사면 불안할 때마다 금값이 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워렌 버핏의 시각으로 보면 워렌 버핏은 이 두 번째 화살도 여기다가 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 자산도 훌륭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세 개의 화살 가운데 세 번째는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산. 이 자산을 워렌 버핏은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이죠.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기업이 이익을 만들어내잖아요. 자산이 전년보다 커지잖아요.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이제 생동감 있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농장을 사게 되면 농장에서 산출물이 나오잖아요. 무슨 농사를 짓던 간에 혹은 소양을 기르던 간에 거기서 그걸 자산으로 해서 생산 요소로 해서 뭔가가 발생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동산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처럼 5억에 투자했는데 이게 2, 3년 지나서 6억 됐다고 7억 됐다고 해서 그거는 사실은 뭔가 가격이 오른 거지 그 자체가 산출물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버핏이 얘기하는 부동산이나 농장 이런 자산들은 그게 그래서 임대료가 나온다는 거죠.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것을 버핏은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워렌 버핏이 부동산 투자를 몇 건 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자신이 사는 그 지역 북쪽에 있는 농장을 한 번은 산 적이 있었고요. 또 뉴욕에 자기가 잘 아는 친구가 NYU 옆에 있는 건물을 하나 임대를 했는데 거기서 임대 수익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자산에 대해서 투자했는데 그러고 나서 버핏은 얘기하기를 나는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걸 기대하고 산 게 절대 아니다. 거기서 나오는 캐시플로, 농장에서 나오는 캐시플로 또 뉴욕에 있는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의 캐시플로를 기대해서 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건 부동산이 아니겠죠. 주식인 거죠. 기업을 사면 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황금알은 아닐지라도 달걀을 낳는 닭처럼 뭔가 알을 계속해서 생산해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산이 뭔가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생산물이 계속 나올 수 있다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 주식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시즈 캔디, 혹은 뭐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이죠. 뭔가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대규모로 화학 설비를 하거나 신규 설비를 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고 사람들이 캔디를 먹고 또 생일 선물에 여자친구에게 캔디를 주면서 계속 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혹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버핏이 좋아하는 투자 대상이라는 겁니다. 세 개의 화살 중에 버핏은 여기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서 화폐가 뭐 지금처럼 예전에는 금이 화폐였잖아요. 지금은 지폐인데 이게 뭐 조개 껍데기가 되든 혹은 뭐 스마트폰이 되든 마우스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사람들은 코카콜라나 시즈캔디를 그 화폐로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자산의 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핏은 이 세 가지 투자 유형 가운데서 마지막 세 번째인 주식이나 부동산, 실물 자산, 특별히 그 가운데 주식이죠. 기업,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버핏의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자산의 미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자산의 가격 변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자산의 미래 성장성이란 예금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금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업의 자산 가치, 농장이나 부동산은 계속 가치가 늘어나면서 생산물을 준다는 거죠. 이런 자산의 미래 성장성, 그 자산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주목하십시오. 그저 오늘 얼마에 샀다가 내일 혹은 다음 달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가격 상승, 가격 변동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투기입니다. 버핏도 투기가 꼭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투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기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낸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버핏이 얘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의 세 가지 투자 대상, 워렌 버핏의 세 개의 화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